저희의 특별 뉴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6년에 아주 눈부신 나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더 이상 종이 위의 그림이나 막연한 약속이 아닌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파이는 강남의 커피숍부터 북적이는 PC방까지 특히 한국 사회 곳곳에 실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파이로 아메리카노 한 잔이나 치킨 한 마리를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이 생태계 내부, 구체적으로 게이밍 분야에서 매우 흥미로운 신호와 은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생태계 내 CD코인의 가격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100CD코인당 6.017파이에서 6.411파이로 갑자기 급등한 것을 눈치채셨나요? 이 소수점 숫자들 뒤에는 우리가 지금 바로 파헤쳐야 할 파이 네이티브 디지털 경제에 관한 거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유, 그만 좀 하세요. 또 그 거시적 비전 타령을 시작하시네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파이오니어들은 저기 소주방에서 다들 난리가 났다고요. 지문이 닳도록 번개 버튼을 누르며 몇 년을 꼬박 채굴 했는데 메인넷이 열려서 진짜 현찰, 원화로 바꿔서 생활비에 보탤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게임 안에서 환율이 널뛰는 이딴 장난이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어제는 그 100CD 코인인가 뭔가가 6파이가 넘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6.5 가까이 올랐잖아요. 이러면 프로젝트가 말 바꾸게 하는 거 아닙니까? 파이는 안정적인 통화라서 환율이 고정되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왜 밖에 있는 거래소들처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제멋대로 해 다들 가격에 미쳐 돌아가는 겁니까? 까놓고 말해서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언제 유동성이 풀려서 파이를 원화로 팔아 주머니에 든든하게 챙길 수 있느냐입니다. 이 게임 속 잡코인들은 사람들 파이를 묶어두려는 허황된 미끼 아닙니까? 저도 빈 씨와 다른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의 조급함을 잘 이해합니다. 수년간 기다린 끝에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심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CD코인 가격이 6.017파이에서 6.411파이로 바뀐 것은 빈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가격 책정이나 조작이 아닙니다. CD게임스 플랫폼은 CD코인이 토너먼트, 플랫폼 서비스, 게임 내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유틸리티 도구임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이 전통적인 게임에서 1파이를 충전하면 금화 10개를 얻는 것처럼 고정된 코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러한 가격 변화는 파이 생태계가 억지로 고정된 화폐가 아니라 실제 수요와 공급 모델에 따라 직접적이고 유연한 유동성을 갖춘 생태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웹3 경제의 징후입니다. 실제 수요와 공급은 얼어 죽을 계속 웹3니 유동성이냐는 용어만 쓰시는데 너무 거시적으로 들리네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내가 파이를 게임에 넣고 게임을 하고 아이템을 얻으면 그걸 다시 파이로 바꾸고 원화로 인출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널뛰기를 하잖아요. 내일 그게 10파이로 껑충 뛰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모레 1파이로 폭락하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PC방에서 밤새워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열받지 않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부자가 빨리 될 수 있게 G12 합의처럼 한 방에 수십만 달러로 펌핑하는 고정 가격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제멋대로 널뛰는 가격이 좋습니까? 당장 아래에 댓글 좀 달아보세요. 저는 이런 변동성에는 이제 신물이 납니다. 마치 롯데월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고요. 시청자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빈 씨는 다른 생태계에서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기 파이 RC와 파이 런치패드의 메커니즘을 기억하시나요? 만약 우리가 DF 환경에서 가격을 영원히 고정시킨다면 그것은 제3자가 임의로 가치를 결정하는 중앙 집중화된 경제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D게임스가 파이 기반의 결제 메커니즘을 동적으로 실험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전체 파이 네이티브 경제를 상상해보세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운영 수요와 유틸리티 유통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게임 내 아이템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 CD코인의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그것을 교환하는 데 필요한 파이의 양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건 강남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으니 가격이 오르는 건 자연의 법칙인데 어떻게 정부가 하나의 가격으로 고정할 수 있겠습니까? 프로젝트들이 정적인 보상 모델을 버리고 더 선진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2026년 파이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도약입니다. 강남이든 강북이든 그런 비교는 너무 어불성설이네요. 땅은 물질이라 만질 수 있고 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 속에 있는 코드 쪼가리들은 누가 검증합니까? 요즘 네이버 커뮤니티에서는 코어팀이 파이오니어들의 파이를 빨아먹으려고 게임 개발자들과 결탁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들은 일부러 가짜 토너먼트를 만들고 CD코인 가격을 올려서 호구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파이를 펌핑해서 사게 유도한 다음 유동성을 잠가버려 출금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그런 음모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파이를 푼돈 모으면서 쓰지도 못했는데 그걸 게임에 넣었다가 묶여버리면 어떡합니까? 블록체인은 투명하다 쳐도 게임 만드는 놈들이 투명합니까? 어디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런 헛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금 바로 단호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빈 씨의 의심은 FUD, 즉 두려움,
fear, 불확실성, uncertainty, 의심, doubt, 심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첫째, 코어팀은 독립적인 D앱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탈중앙화된 플랫폼이며 어떤 개발자든 스마트 컨트랙트, 즉 스마트 계약을 통해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CD코인의 가격 책정 메커니즘은 탈중앙화된 유동성 풀과 유사한 AMM 알고리즘으로 운영됩니다. 컴퓨터 화면 뒤에 앉아 누군가가 6.017에서 6.411로 수동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건의 자동화된 거래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D앱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파이 자금의 흐름은 파이 블록 익스플로러에서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들에게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빈 씨의 파이를 어딘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열쇠를 넘겨준다고요? 또 사용자 탓으로 돌리려는 거 아닙니까? 넘겨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파이 네트워크가 보안이 철저해서 해커들이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 카페에서 파이를 몽땅 날리고 우는 사람들을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 중에 꽤 알아주는 게임 고수가 있는데 파이 생태계에 있는 무슨 e스포츠 토너먼트인가에 참가했대요. 보상을 받으려면 지갑을 인증해야 한다고 해서 그 폼에 실수로 비밀 구조를 입력해버렸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 지갑이 텅 비어서 파이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6년 내내 번개 버튼을 누르며 시간 부자가 되었는데 결국 해커한테 다 갖다 바친 꼴이 되었네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건 자기 잘못이지만 그런 사기 D앱들은 왜 여전히 뻔뻔하게 활개치고 있는 겁니까? 사기꾼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두는 생태계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웹3 세계가 가진 자유의 이면이자 제가 모두에게 경고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논커스터디얼, 즉 비수탁형 지갑 메커니즘은 당신의 자산에 대한 100% 소유권을 당신에게 부여합니다. 24개의 비밀 구절은 곧 계정의 생명줄입니다. 가짜 웹사이트들이 왜 여전히 존재하는지 물으셨죠? 해커들이 공식 탭과 똑같은 가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초대박 에어드롭, 계정 2배 보상 토너먼트 같은 프로그램을 퍼뜨리며 사람들의 탐욕을 직접적으로 노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치 집에 있는 금고를 스스로 열고 도둑을 초대해 돈을 가져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 교묘한 함정들을 식별하는 방법과 오픈 메인넷 생태계에 대한 가장 안전한 최신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거봐요. 돈 잃은 얘기가 나오자마자 재빨리 좋아요랑 구독을 유도하시네요. 기가 막히게 끼워 넣으시네. 뭐 그래도 이렇게 팩트를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채널에 구독 버튼 하나 누르는 게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본론으로 돌아와서 24개 단어를 주지 말라는 건 애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게임에 들어가면 아이템 사고 팔고 CD 코인인지 뭔지 사려고 지갑 연결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안전한 겁니까? 무턱대고 커넥트, 연결 버튼을 눌렀다가 지갑에 있는 파일을 몽땅 빼가면 어떡합니까? 전문가시라면 쓸데없는 이론만 늘어놓지 말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좀 제시해보세요. 한국에 있는 눈 어둡고 손 느린 나이 드신 분들이 사기당하지 않게 차근차근 알려주는 실질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고요. 빈 씨 말씀이 아주 맞습니다. 우리에겐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게임이나 기타 어떤 D앱이든 파이 네이티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때 변하지 않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에 있는 공식 지갑 포털인 월렛.파이를 제외한 그 어느 곳에도 절대 24개 비밀 구절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거래를 하거나 CD코인을 구매할 때 정상적인 D앱은 귀하의 파이 지갑으로 돌아오는 결제 API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합니다. 이때 페이스 아이디, 지문 또는 미리 설정된 핀코드만을 사용하여 요구된 파이 수량을 보내는 거래에 서명하고 승인할 뿐이지 애플리케이션이 다시 비밀 구절을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둘째, 보조 지갑 기능을 사용하거나 매일 쓸 수 있는 적은 양의 파이만 핫월렛에 유지하고 파이의 대부분은 콜드월렛에 보관하여 어떤 D앱과도 절대 연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재적인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핫월렛이니 콜드월렛이니 듣기만 해도 참 복잡하네요. 예전에 현금을 쓰거나 편의점에서 은행카드를 써서 계좌에서 원화가 바로 빠져나갈 때는 잃어버려도 서울에 있는 은행 지점에 전화해서 물어내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이 탈중앙화 시스템을 하다 보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감당해야 하니 아주 심장이 쫄깃해지네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CD코인 가격이 6파이에서 6.4파이 이상으로 변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진짜 사람이 있고 진짜 거래가 있고 진짜 수요와 공급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돈은 돌아야 사는 거지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은 돈일 뿐이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시스템이 매끄럽게 돌아가서 게임 분야를 넘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파이로 차도 사고 집도 사면서 시장 가격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CD코인의 가격 변동은 파이 생태계 내 프로젝트들의 시험 단계이자 작은 퍼즐 조각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속 가능성, 유동성 구조 또는 게임 산업을 넘어서는 확장성 측면에서 여전히 여러 과제가 남아있지만 한 가지는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조롭고 정적인 보상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복잡하고 스마트하며 매우 실용적인 미시경제 시스템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웹3 시대에서 파이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가장 탄탄한 기반입니다. 오늘 뉴스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고 비밀 구절을 잘 간직하시며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로 자신 있게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